화는 순간적으로 욱하면서 분노 호르몬이 급상승한 결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15초면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분해되기 시작해서 길어도 15분이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안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건 내가 화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화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겼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지속되는 건 내가 화라는 감정을 붙잡고 있어서라는 얘기죠. 화를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잠시 상황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요, 방법이 없을 땐 36개 주랭랑이 최고죠.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다의 유진호입니다. 네, 박형숙입니다. 네, 오늘 한 사람 목소리가 또 빠졌죠? 그러게요. 얘는 돌아가면서 빠지네. 그러게, 이랬을 텐데. 뭐야. 네. 저도 몰랐어요. 최규하 기자 휴가. 제가 전주에 휴가를 썼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그냥 뭐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냥 지금? 빠졌네. 최규하 기자도 휴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최 기자는 어디로 갔나? 저는 별로 최규하 기자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저도 그러네요. 모르는 네네. 거 보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일행 맞나 싶어요. 네. 여하튼 휴가 가니까 아주 푹 쉬고 오고. 네. 네. 오늘은 저희 둘만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네. 화에 대한 네. 걸로 이제 여는 말을 했는데요. 네. 너무 공감하지 않으세요? 정말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길어도 15분이면 사라진다고 했는데 네. 곰곰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제가 화가 나 있는 상태도 많았어요. 네. 근데 이 화도 많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알겠는 게 그 화가 나는 그 순간만 잘 다스리면 끝인데 네, 네. 그 순간 끌려다니고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계속 내가 잡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종일 그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화를 내가 엉덩이 밑에 깔고 있으면서 네. 화가 안 나가, 안 사라져, 막 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꼴인 거죠. 네, 근데 맞아요. 사실은 그 의학적으로 그 화의 호르몬은 네. 이렇게 그냥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건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건 화를 냈던 내 습관이 맞아요. 계속 그걸 붙잡고 있고 싶어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 화가 나면요, 자기를 좀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진짜 얼굴이 우리가 진짜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 그 말이 딱 맞는 말 같아. 머리가 뜨거워지지. 그렇죠. 머리가 뜨거워지고 몸도 좀 부들부들 부들부들 거리잖아요. 심장은 막 쿵쾅쿵쾅. 바운스 응. 막 이런 상태가 되는데 너 변화가 오는 걸 알잖아요. 일단 알아차리고 그걸 이제 꾹 참고 몇 초만 그걸 관찰하고만 있어도 진정이 좀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또 한편의 마음으로 내가 진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막 계속 이 화가 나 있고 싶어 하는 거야. 여하튼 내 발산하고 의지야. 싶어 막. 그렇지. 내 의지야. 내 의지는 이 화를 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응. 그러면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진짜 이거 탁 놔버리면 되는데 저는 요즘 많이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떨 때 효과를 볼 때도 있고요. 그 순간으로 이제 끄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그 늪가 같아서 그때 빨리 발을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그때 순간에는 못 빼면 잠깐 잊었다가도 네. 또 나타나고 있죠. 또 나타날 기억이 때 또 있죠. 그게 나오고 그렇죠. 계속 괴롭히죠. 네. 그때는 말 그대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36개 주랭랑인데 저 같은 경우 그때 이제 빨리 뭔가에 집중을 해야죠. 다른데. 네. 올 때마다 얘가 자꾸 생각해 달라고 아우성 치거든요. 화가. 그때 얘한테 끌려가면 안 돼. 얘한테 눈길도 줘서는 안 돼. 근데 눈길 한번 줬다가는 이제 빠져드는 거죠. 아, 그렇구나. 혹시 여기서 않습니다. 제가 네. 36개 주랭랑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네. 이거의 어원을 알고 계시나요? 손자병법에 나왔다고. 네네네. 알고 이게 있는데요. 병법에 있는 36개의 그 병법 그렇죠. 중에서 네. 맨 마지막이 마지막에 네네네. 그 모든 방법이 다 썼는데도 안 된다. 네. 그러면 그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맞아요. 도망가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그렇죠. 거라고 근데 저는 하더라고요. 이 나이 되도록 가장 첫 번째 방법이 항상 이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쓰지 않고 다른 항상 방법 써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고 일단 이걸 제일 먼저 써봤죠. 항상. 효과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늘 해피하시군요. 네, 저는 불의를 보면 잘 참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살아왔죠. 배워야 돼 정말. 네. 그거 좋은 방법이야. 아주.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죠. 네. 네. 오늘 이야기는 네. 그 어린이집 이야기인데요. 네. 뭐 이거 굉장히 지금 전국을 흔들어 놓은 그 음. CCTV에 잡힌 아동학대 장면과 네. 이제 연관되는 글을 전소현 시민 기자께서 네. 써주셨는데, 네. 예, 오마이뉴스에는 1월 16일 날 음. 게재된 글입니다. 네. 아, 제목이 짜네요. 어린이집 가기 전에 엉엉 내 아이 문제가 될 줄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박형숙 기자는 특히 자기 얘기 같겠네. 그럼요. 아이가 그죠. 아직 어려서 네. 어린이집 다니는데요. 네. 아유, 어린이집 보낸 엄마들은 너무나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어서 한번 들어보죠. 네. 아직 말을 못하지만 엄마란 말 하나만은 확실히 하는 내 아이가 오늘도 어린이집 현관에서 등을 돌리는 나를 보고 엉엉 운다. 어린이집에 처음 아이를 맡길 때는 그 울음이 심장 한구석을 콕콕 찌르는 아픔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어느덧 어린이집 이용 15개월째. 그저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또 저러는 거겠지 하면서 오늘도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한마디 하고 뒤돌아 직장으로 향한다. 그런데 오늘은 언제나처럼 엄마 부르며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그건 아마도 4살 박이 가녀린 여자아이의 뺨을 후려친 그 여자의 영상을 보아서일 것이다. 100일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진 내 아이.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나에게 정말 천사와 같은 분들이다. 가끔은 내가 아이를 찾으러 가도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품에서 안 떨어지려고 할 때가 있어 엄마인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도 그 충격적인 영상을 본 다음 날, 그리고 또 다음 날, 나는 그 천사 같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혹시 지금 내 아이가 우는 게 나랑 떨어지기 싫어서야? 아니면 선생님들이 구박해서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가 울어도 선생님과 나는 미소를 보이며 헤어졌다. 하지만 오늘은 울고 있는 아이 앞에서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선생님은 잘못한 것도 없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헤어져야 했다. 우리 사이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지만 우린 이상하게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었다. 일을 하면서 가끔 열어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자리엔 하루 종일 인천 어린이집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점심을 먹으러 가도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할 것 없이 대화의 소재는 어제 그 어린이집 뉴스였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한 나의 처지를 뻔히 아는 동료들은 마음이 안 좋겠어. 괜찮아요? 라고 안부를 물었다. 그 아이는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아이이자 우리 아이였을지도 모를 이 사회의 아이였기에. 귓가에서 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무자비한 어른의 손찌검에 붕 떠올라 바닥에 쓰러졌던 그 아이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리고 내 아이도 혹시 그렇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그래도 그 사건의 주인공이 내 아이가 아니어서 다행이란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이 교차했다. 오늘은 그저 여느 날처럼 평범한 날일 뿐인데 저녁에 아이를 찾으러 갈 때까지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가슴은 어떤 선고를 받기 직전 마냥 쿵쾅거렸다. 일찍 일을 마치고 다급한 발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가 전철을 기다렸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철은 늦게 오는 것 같고 유독 정거장 수가 많게 느껴지는지. 집 앞 역에 도착해서는 하일 속 발이 퉁퉁 부어있는 것도 있고는 어린이집으로 다른박질 쳤다. 우리 아이 어린이집이 그럴 리는 절대 없다고 믿으면서도 아이를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았다. 재원아, 엄마 오셨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자 미끄럼틀 주변에서 놀고 있던 17개월 배기 우리 아이가 방긋 웃으며 걸어왔다. 그러곤 빨리 신발을 신기라는 듯 제 운동화를 들고 와 성화다. 오늘도 재원이 밥 잘 먹고 잘 놀고 낮잠도 잘 잤어요. 참
오늘은 야외 활동도 참여했어요. 어느새 이렇게 커서 재원이가 야외 활동도 같이 나가는지 기특했다니까요. 선생님은 언제나처럼 아이 가방을 챙겨주시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휴 하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아이고, 재원이 엄마도 괜히 종일 걱정하셨구나. 이런 말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이상하지만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정말 안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어제 오늘 엄마들이 아이 할머니들이 유독 아이를 빨리 찾아가요. 오후 3시부터 퇴근 시간 마냥 어린이집이 텅텅 비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엄마들보다 더 가슴 떨리는 건 우리일지도 몰라요. 괜히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 며칠 전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며 아이만 생각해요, 재원 어머니. 나도 모르게 무심코 뱉은 한숨 한 모금에 선생님은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곤 얼굴이 붉어지며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이 훅 올라오더니 나도 모르게 울먹이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라고 말하면서. 선생님은 오히려 내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다. 일 다니며 아이 키우기 힘들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마음고생까지 하느라 더 힘들고 우리 일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가 좋아서 하세요. 이 일 솔직히 아이들 좋아하는 마음 없으면 억만금을 준다 해도 못해요. 인사를 드리고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 집으로 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안타까운 사건을 보곤 진심으로 일하는 선생님들을 은연중에 불편하게 하고 의심했던 나 자신이 미워서, 아이 선생님께 죄송해서, 선생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 나도 주말에 하루 종일 아이를 보면 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다수의 아이들을 매일 돌봐야 하는 대부분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최근 호주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무슬림의 카페 인질극이 벌어진 직후 한 무슬림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면 안 좋은 시선을 받을까봐 히잡을 벗으려 하자 한 백인 여성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종교적 신념대로 히잡을 쓰세요. 당신이 안전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과 함께 걸어가 줄게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내가 함께 당신과 걸어줄게요 라는 운동이 펼쳐졌다. 이 일화는 성숙된 호주의 국민의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였다. 어제와 오늘 나처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선 종일 가슴 졸였던 엄마들 많았을 것이다. 아이를 맡기는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상황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괜히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을 것이다. 엄마와 떨어지기 싫은 아이의 울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은 너무나 안타까웠고 잔인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성심성의껏 오늘도 아이를 돌보셨을 대부분의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던지지는 말아야겠다. 호주의 국민들처럼 정말 성숙한 국민이자 엄마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죄 없이 죄인이 되어 괜히 미안한 마음뿐인 선생님들에게 먼저 웃음을 보이며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또 선생님 덕분에 아이도 나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감사 인사를 하는 멋진 엄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영상 보셨죠? 인천 저 그 어린이집.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번 안 봤어요. 보려고 하다가 아. 뭐 하여튼 그냥 하여튼 작심하고 보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딱 봤는데 또 못 보겠더라고요. 아유, 정말. 사실 저는 제가 아는 분이 어린이집을 하셔서 네네. 어린이집 운영이 얼마나 힘든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얼마나 중노동에 시달리는지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되게 박봉에 아유, 엄청 바쁘고 아이들 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자기 아이도 힘든데 그럼 남 여러 아이들 명을. 여러 명을 돌보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순간순간 아까 막 음. 욱할 거예요. 아마. 그럼요. 예, 그걸 그 감정 그런 감정까지도 뭐 선생님들이 그런 감정까지도 가지면 안 된다. 이건 너무 잔인한 말이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그 감정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는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건 본인이 자제할 통제를 수- 할 수 있어야 자제할 되는데 수 이제 그걸 있어야죠. 통제하지 못하고 아이를 음. 때렸다는 건 그렇죠. 큰 죄죠. 그 저희가 올케가 어린이집 교사여서 아, 제가 그래요? 오늘 이제 방송용으로 예. 미리 좀 네. 분위기가 어떤가 어떻대요? 좀 얘기를 미리 들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첫 번째 말이 형님 저 이 일 더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 모르겠어요부터 그래요?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그 뭐죠 원장님이 계속 상황들을 전해주는데 첫 번째 아이들 터치하지 마세요. 아 일단 그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대요. 네. 아, 어떤 식으로 이제 오해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 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나요?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게 있고 최근에 또 안양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의 그 가방에서 녹음기가 발견됐잖아요. 실제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마트에서 녹음기가 엄청 팔린대요. 그 작은 녹음기 있죠, 치평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엔 또 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들 그 말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어까지도 이제 단도리가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럼 그러니까 정말 행동과 네. 언어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네. 제약이 되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런다는 거죠. 이제는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폐기가 조금 있다랄지 아니면 좀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방으로 네. 보내서 5분 정도 앉혀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시도가 어려워지거나 많은 걸 부담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네. 선생님들은 원장님한테 좀 이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받지 말아 주세요라고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 아이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횡장한 불신의 골들이 생길 수 네네. 있겠다. 이 상황을 거치면서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뭐랄까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근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네. 뭐 CCTV 다 공개한다고 하고 공개 안 한다고 하면 그 어린이집 네. 이름 공개한다고 막 이런 협박도 네네. 지금 나오는 네네.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말 잘 듣고 뭐 이런 고분고분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아이들만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런 결과가 나오겠군요. 그 뜻하지 않은 결과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그 어린이집에 그 교사를 단속한다. 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선별해서 아이를 받겠다. 그렇죠. 이런 그렇게 갈 결과가 수 있어요. 나올 수 충분히. 있군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잘못하다가 문 닫는데. 네네. 네? 이거 이 CCTV 다 볼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뭔가 네. 음성도 CCTV는 없잖아요. 그럼 네. 행동만 보여지는데 어떤 네. 상황인지는 네. 학부모가 아이를 통해서 얘기를 네. 듣게 될 텐데 네. 교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어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남을 수 있겠냐는 거지.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요 다 그렇진 않은데 좀 네. 일부 좀 나쁜 행동을 하는 교사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그 뭐죠 이렇게 교사들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감시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네. 또 어떤 과잉 행동들이 그렇죠. 이게 막 뭐죠 갈등하면서 다수의 선의의 교사와 부모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피해 사례들이 나오네요. 그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올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반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몇 세의 반을 받아야 제일 문제가 없을 것인가를 벌써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너무 처벌 위주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뭐 이렇게 하면 뭐 구속, 처벌 또 이게 사실 뭐 정책 당국의 문제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서가 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랄까요? 그런 게 좀 이렇게 처벌 요구가 좀 많아서 그렇죠.
그걸 처벌하면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라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게 처벌 위주로 하면 다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저는 이제 학부모들 아이 둔 엄마 아빠들의 공분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건은 맞는데요. 예. 그러한 공분을 너무 날 것 그대로 또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받아서 네. 막 이렇게 또 감시하는 체제로 어린이집을 네네. 들어가게 되는 정책 당국의 태도는 네. 오히려 아동 학대를 조장할 수 있는 네. 이 조건과 또 본인들의 그간의 어떤 책임을 방기했잖아요. 네. 교사들의 처우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네. 소홀히 했던 것들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 음. 같아서 좀 무책임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그 4대강에 들어간 세금이나 이 국방비에 들어가는 세금을 이 보육교사들한테 월급으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그 사람들한테만 잘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정말 처우가 돼야 되거든요. 진짜 중노동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감시하고 이러면 아까 그 누구죠? 그 여동생이라고 했나요? 네. 옳게 정말 옳게. 옳게 일 못하겠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저한테 그죠? 이제 우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네. 뭐랄까 다운돼 있고 또 계속 이 관에서 공문이 오나 봐요. 그래서 원장님이 지난 한 해 네. 외출한 기록들을 다 정리해서 내라. 뭐 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압박들이 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토시 하나 잘못 썼다가 예. 질책이 네. 되고 또 어린이집에 무슨 뭐죠 이렇게 허가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선생님들이 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음. 기운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되면요 그 네. 피해가 우리 아이들한테 와요. 그렇지. 음. 예. 이게 진짜 좀 현명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말이 너무 좀 추상적이긴 한데 이렇게 그냥 처벌하고 이렇게 그냥 누르는 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 보육교사들 난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바로 처우 개선으로 좀 빨리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구속한다고 해서 끝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그 네. 왜 정신과 소아 정신과 전문의 그 서천석 네네네.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분도 이제 그런 점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동 학대를 조장할 수 있는 네. 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 처우 네. 이런 부분을 먼저 짚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자, 아마 이쯤에서 인터뷰 안 하나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기사를 쓴 전소영 기자님이 너무 바쁘셔서 야, 요 기사에 잘 나와 네. 있죠. 뭐 거의 네네. 여기 이거 저 너무 이해돼요. 음. 하일 속 발이 퉁퉁 부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있고는 예. 애를 이제 하원시키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초를 사시는 분인데. 네네. 도저히 시간이 안 나신다고 해서 네. 저희가 인터뷰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뭐 생생히 기사를 통해서 많은 게 전달이 되어서요. 네. 예,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박형숙 기자는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엄마로서 네. 언제 마음이 가장 짠해요?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안 간다고 할 때. 얼마 전에 미생을 보면서 미생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선차장인가?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요. 데려다 주자마자 아이를 내려다 놓고 바로 뒤돌아서서 막 전화를 하면서 나와요. 네. 근데 전화를 하다가 얘가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딱 뒤돌아봤더니 자기 딸이 계속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선차장이 순간 전화를 끊고 느낀 거지. 지금까지 아이는 항상 엄마하고 인사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근데 이 엄마는 너무 바빠서 아이만 내려주고 항상 바로 뒤돌아서 나왔거든. 그러면서 너무 미안해서 순간 아이를 안고 약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보면서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하고 내 아내랑 같이 봤는데 다들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그러게 나 지금 네. 소름 끼치는데요. 그 상황이 너무 공감되어서. 아유 그래요. 하여튼 그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 참 가슴 아프죠. 네. 가슴 아프다는 말로도 좀 모자라다. 좀 더 좀 임팩트 있는 말 없어요? 어때요? 어떤 말 좀 없어요? 하여튼 좀 저려요. 저리죠. 음.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 얄밉겠지만 이 순간도 다 지나갑니다. 그쵸? 예. 예. 저는 지금 벌써 가물가물해요. 예. 아니 근데 아이가 그렇게 또 엄마와 이렇게 분리 독립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지혜롭게 잘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그 저희가 이 팟캐스트 사이다를 하면서 항상 진행하기 전에 오늘은 한번 진짜 일찍 끝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저도 다른 팟캐스트 듣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분량이 막 45분 뭐 1시간 넘어가면 좀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자라고 네. 했는데 말만 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실천을. 실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기사 읽어준 거하고 저희 나눈 얘기로 하고 다 끝내고 바로 닫는 말하고 오늘은 닫겠습니다. 아 그렇게요? 네,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딱 들어보고 나서 청취자들 반응도 한번 들어보고 나서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짧게 너무 어색했다 그러면 또 다시 늘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청취자들과 함께 네. 그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방송 닫아보죠. 네. 네. 네, 오늘 읽은 그 기사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어제 오늘 엄마들이 유독 아이를 빨리 찾아가세요. 오후 3시부터 퇴근 시간 마냥 어린이집이 텅텅 비더라고요. 예, 이 참 아프게 들리는 말이었는데요. 어쩜 세상은 양쪽의 극단이 지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기분도 듭니다. 일부 교사들의 아동학대와 또 일부 학부모들의 과잉보호가 다수의 묵묵한 교사들과 부모들의 신뢰를 깨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사건으로 교육이 감시로 흐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회원 가입 문의는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64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박형숙,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